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도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지금 특별히, 파이널 이그잼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내면, 그 다음에 교수들이 바빠지잖아요. 채점하느라. 저도 채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아리클들 수정하는 일들이 있어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어, 뭐, 이 영상은 앞에 뭐 편집도 없고, 고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찍으면 그냥 한 번에 끝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 이렇게 끊긴다던가 뭔가 뭐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던가 제가 말을 버벅거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내용은 떻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매니징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저도 원서를 넣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디테일한 건데 하나하나 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얼마나 많이 어플라이를 할 것인가. 이게 교수님들마다 또 생각이 다르시고, 지도 교수님들마다. 그리고 지도 교수가 사실은 뭐, 어느 나라 사람이냐도 조금 그,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다르시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어떤 교수님은 네가 정말 핏이 맞는데 그런데 정말 갈 수 있을 만한 곳 그리고 네가 정말 가고 싶은 곳 이런 곳만 선별을 해서 넣어라. 한 대여섯 군데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사실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게 상당히 부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비자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조금만 잘못하면 특히 이 졸업하고 요때는 뭐 OPT도 신청하시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삐끗 뭐 하나 잘못하면은 금방 이렇게 뭐 그 다큐멘트가 제대로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넣고 싶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스테이러스를 유지하고 싶은 게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사실은 그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어, 그래서 보통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30개에서 50개 그 사이 정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 나오는 거는 뭐 다 넣는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30개에서 50개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 쪽 필드 특히 뭐 저는 행정학과 출신이니까 행정학과로 나온 거는 뭐 거의 다 넣는다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죠. 30개에서 뭐 50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원서를 넣고 그냥 땡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연락이 오면 전화 인터뷰든 뭐 화상 인터뷰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긴 넣었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이런 거 팔로우업도 좀 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소소한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아, 그러면 when이라는 거는 뭐냐면 언제 어플라이를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8월 말부터 이제 잡이 포스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많은 이제 그때가 듀가 많은 때가 이제 10월
다음에 조금 늦으면 11월인데 보통 10월이 많죠. 그래서 듀가 뭐 9월 말부터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9월 말부터 한 11월 중순까지 그렇게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거를 하나하나 어떻게 넣어야 되나. 전 처음에는 이제 매일같이 바쁘니까 하루에 시간을 좀 내서 하루에 한 개씩 넣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넣는다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하루에 이제 하나 넣는데 보통 아무리 최소한으로 있는 다큐멘트, 있는 머티리얼들을 거의 수정 안 하고 넣는다고 해도 보통 1시간이 하나 넣는데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하루에 1시간 뭐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걸 바꿨어요. 바꾸게 된 이유는 매일같이 넣는 것도 제가 또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은 어디 넣어야 될지 내일은 어디 넣어야 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교수들한테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교수들한테 매일같이 알려줘야 되나. 교수들이 바쁜데 그거 매일같이 그걸 챙겨서 보고 아마 거의 안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바꾼 방법은 매주 금요일 날 좀 몰아서 넣어야 되겠다. 듀가 다가오는 것들. 그래서 금요일 날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한꺼번에 여러 학교를 넣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꿨죠. 그렇게 바꾼 다음에 그 는 학교들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주셔야 될 교수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그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일 넣는 것보다. 그리고 교수들한테 매일같이 뭐 이메일 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 어쨌든 최어랑 상의를 하시는 게 그래서 교수님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한번 교수님들 쫙 찾아갔었어요. 쫙 찾아가서 나 이제 원서 넣을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를 쫙 보여줬어요. 그때는 쫙 보여주니까 그때는 교수들이 뭐 이 학교는 어떻고 저 학교는 어떻고 막 이러면서 코멘트를 좀 해주더라고요. 해주시는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 원서를 넣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넣은 다음에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이메일로 네가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보내줘야 될 학교들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동의를 해준 거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교수가 아니다. 너는 학교를 넣기 전에 나한테 어떤 학교들을 먼저 넣을 건지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허락을 하면 그때 넣어. 그러면은 또 이제 스토리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어떤 교수님들, 어떤 스타일의 교수님들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가장 정석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뭐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어디 넣어야 되는지만 좀 알려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썼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쫙 넣은 다음에 그거를 엑셀로 정리를 했어요. 엑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엑셀 정리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마스터 파일이고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줘야 될 그 교수님들한테는 그 본인들 교수님용으로 한 사람씩 이제 만든 거죠. 파일을. 그러니까 3사람이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주신다면 엑셀 파일을 그 교수님 한 분당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지고 보내드린 거예요. 금요일날 이제 제가 원서를 넣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위에가 이제 제가 엑셀에서 제가 썼던 거에서 이제 이 헤더를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넘버는 뭐냐면 그냥 쭉 넣은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쭉 시리얼 넘버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 컴퓨터에 각 학교별로 그 자포스틱 나왔던 내용들 제가 넣은 서류들 이런 것들을 그 넘버로
이제 폴더를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그래서 이렇게 넘버를 만들었던 거고, 유니버시티는 이제 학교 이름, 그 다음에 school and department, 이거는 뭐 어떤 스쿨이냐, 어떤 디파트먼트냐, 이름을 넣는 자리,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제 테니어 트랙이고, 어시스턴트 포지션을 뽑는다,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를 뽑는다, 이런 것들 이제 넣었었고, 그 다음에 스페셜티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원하는 fit, 학교에서 원하는 fit이 뭔지 그걸 간략한 그 중점 단어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학교가 있는 로케이션, 시티하고 스테이트 정도만 넣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이제 제가 원서 접수할 때 서류 넣었을 때 보통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니까 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그 링크를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서 다음에 제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찾아보고 싶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인터뷰는 뭐냐면 인터뷰를 언제 했는지 날짜, 뭐 날짜 같은 걸 썼어요.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많아지면 내가 어디 인터뷰했고 어디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엑셀 파일에다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했고, 듀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넣는 듀, 그 다음 어플라이는 어플라이 한 날짜를 넣었고, 그 다음에 ref 1, 2, 3, 이게 이제 그 레터를 써주실 교수님들 이름을 1, 2, 3 따로따로 넣었던 거죠. 그리고 submit form은 뭐냐면 이 recommendation letter를 어떤 학교는 시스템으로 넣게, 거의 대부분 이제 시스템으로 넣게 돼 있고, 어떤 학교는 이메일로 보내라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진짜 그 프린트 하드 카피된 레터를 보내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구분을 해서 써주는 거죠. 구분을 해서 써주고, 그래야지 이제 제가 그 교수님들, 레터를 써주실 교수님들한테 이거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submit form, 그 다음에 이제 최어는 제가 원서를 넣는 그 학교에 faculty search committee 최어가 있으면 그 이름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제가 엑셀 파일을 만들었었고, 여기서 이제 각 교수들 이름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그 교수님은 자기 것만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넣어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받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어플라이하는 학교들은 어떤 데가 제일 많냐면 이름하고 이메일,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해주실 교수님들 이메일하고 성함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넣잖아요. 넣으면 그 어나운스먼트 자체에는 뭐 레터를 바로 당장 넣어라 이러진 않아요. 않게 써 있어요. 뭐 이름만 넣으세요 이렇게 써 있고, 이제 어플라이 할 때도 시스템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메일 생성이 돼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이메일이 가거든요. 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어떨 때는 이제 내가 원서를 넣고 이걸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주기 전에 교수님이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금요일날 다 몰아서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어플라이 다 하고 이걸 막 정리를 해서 한날 동시에 하루에 그거를 끝내지 않으면 교수가 그쪽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는 날보다 제가 교수한테 알려주는 날이 너무 느리면 교수 입장에서는 조금 학생이 왜 나한테 안 알려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이메일이 자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그냥 자기가 이미 써놓은 레터가 있으니까 그냥 굳이 뭐 지금 빨리 넣어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시간 날 때 알아서 넣어주는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그런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안 넣는 경우에는 안 넣고 이제 학교에서 그걸 원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에서 이제 알려주죠, 저한테. 어느 교수가 이거를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아직 안 보냈다. 너 그거 요청하는 이메일 다시 보낼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때 되면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다시 그 레터를 보내고, 혹시 이제 이제 필터링 처리가 돼가지고, 이메일에서 이제 자동 필터가 되는 바람에 휴지통으로 들어가 있거나 스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한테 별도로 이메일을 써가지고 교수한테 이거 언제까지 좀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이메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이런 경우가 있어. 너 원서에, 너 서류에 관심이 있는데 레코멘데이션 레터가 아직 안 왔어. 네 교수한테 얘기하고 좀 보내달라고 좀 얘기 좀 할래? 하면서 학교에서 그냥 이메일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메일을 이제 포워딩 같은 걸 하면서 교수한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런 경우는 또 교수님들이 금방금방 급한 걸 알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교수님들이 또 시스템에다가 그거를 레터를 넣게 되면 또 자동으로 옵니다. 어느 교수가 몇 날 몇 시에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성공적으로 업로드했다, 이렇게 또 시스템 또 자동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그 교수 이름에다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보냈구나, 이런 식으로 좀 팔로우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넣어서 그 교수한테 나중에 또 업데이트를 해서 보내줄 때는 교수님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확인 잘 안 하시고, 특히 첨부 파일 열어보는 것도 귀찮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에다가 간략하게 요런 학교는 언제까지 요것만 좀 부탁드린다. 아니면 요번 주에는 어느 학교를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메일에다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같이 보내주시는 것도 교수님한테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썼지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부분에서 내가 원서를 넣은 학교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또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원서를 넣었어요. 넣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레날이 걸려있는 아리클이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억셉트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면 이거는 좀 중요한 업데이트잖아요. 이럴 때는 그 CV를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패컬티 서치 커뮤니티 체어한테 이메일로 그냥 보냈어요. 보내니까 그거 후에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학교 교수들 입장에서는 백 몇십 개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CV를 막 보니까 막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관심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기가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 업데이트 돼서 뭐가 페이퍼가 억셉트 됐어 이러고서는 이메일을 보내면 그 사람 거는 좀 이렇게 프레쉬한 아이로 한 번 더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나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서를 넣으실 때 한번 넣어놓고 그냥 까먹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CV 업데이트가 되시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넣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미 여기는 끝났겠다 이런 데 빼고는 그래도 그거를 알려주시면, 알려주는데 거의 묵묵부답인 데는 못 봤어요. 알려주면 거의 대부분 보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인터뷰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